안녕하세요. Learning by Doing.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프로젝트 컨셉을 정의하기 위한 Xmind라는 멋진 도구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 제가 현업에서 정말 크게 도움도 받고 있고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도구입니다. Xmind와 관련돼서 이 부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일단 구글에서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Xmind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키워드들이 검색이 될 텐데 Xmind가 있고 Xmind 코리아가 있는데 코리아는 하지 마시고요. Xmind 그 공식 사이트로 추천드립니다. Xmind Best Mind Mapping Tool 선택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Xmind는 무료도 되고요. 강력한 유료 기능도 있습니다. 자, 먼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mind Idea Group on Tree 다운로드 윈도우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딩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가 잘 진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더블 클릭하시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놨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설치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드립니다. Xmind 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그 특징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툴은 맥, 윈도우, 리눅스, 심지어는 아이패드에서도 돌아가고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폰 같은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도 잘 됩니다. 17년 역사를 가진 정말 오래됐고 앱스토어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5점 만점에 4.8점 또 100만 이상의 유저들이 쓰고 있는 뭐 다른 사람을 떠나서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그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빌드업하고 컨셉을 정의하고 구현을 할 때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내용을 한번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 이 부분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마인드 매핑 기법이라는 오래된 그 메모 노트 또 노트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차용한 툴인데요.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그 정리한 아이디어는 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단위로 또 부모 노드, 자식 노드 형태로 계속 이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마치 우리 뇌처럼 말이죠. Xmind 툴은 단순히 이 마인드 매핑 형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보통 PC맵 스타일, 보통 프로젝트 관리에서 마일스톤을 관리한다라든지 조직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리 테이블 형태, 뭐 여기 이제 시놉시스 대본 같은 것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하는 단계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 직관적으로 만든 것은 또 아웃라이너 형태로 우리가 보통 문서 구조 형태로 이렇게 또 깔끔하게 계층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1+1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이제 마인드 매핑 형식으로 이제 작업된 게 이 아웃라이너 형태로 정리가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PDF, 그 워드 또 이런 식으로 또 내보내서 사용도 가능하고 SNS하고도 또 연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그 가격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무료로 쓰시고요. 정말 얘가 괜찮다. 네, 무료는 리미티드, 언리미티드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료를 쓰고 싶다. 한 1년에 한 60불 정도 됩니다. 한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은? 네,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번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걸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마인드를 처음에 시작하면 보실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기본 마인드맵 형태로 되는데, 요 중간을 그 스테이지, 네, 작업화면이라고도 하고, 캔버스라고도 합니다. 주요한 메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 삼각형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주요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메뉴는 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네, 스타일, 피치, 맵 이렇게 있죠. 기본 구조 마인드맵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제 마인드맵 타입도 이런 네, 형식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 테마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네, 컬러에 대한 것도 네, 다르게 선택을 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컬러는 좀 단순하게 하고 일반적인 마인드 매핑 형태로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녹차 컬러 테마로 선택을 했습니다. 글꼴이 있는데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기본으로 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굵기 이제 가독성과 관련된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매우 가늘게 할 수도 있고 매우 이렇게 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로 가겠습니다. 네, 맵 스타일은 자동 균형 축소된 맵 이렇게 돼 있는데 축소된 맵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그 여백을 없이 가고요. 자동 균형 맵을 체크를 해주면은 체크를 하지 않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이 화면을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주제를 양쪽 맞춤하면은 서로 이게 이제 쓰다 보면 길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깔끔하게 맞춰줍니다. 네, 주제 양쪽 맞춤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기 자유 배치, 유연한 부동 주제, 요거는 진행을 하면서 필요하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100%, 네, 요렇게 있죠? 요건 이제, 네, 요런 식으로 그 화면에 그 사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유용한 기능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웃라이너 요걸 이제 클릭을 여기서 하거나 또 여기서 네, 주요 메뉴에서 보기에서 아웃라이너를 선택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인드 매핑으로 작업을 해놓은 요 내용이 자연스럽게 위계를 갖는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젠이라고 있는데 이 젠을 클릭을 하면 네, 불필요한 거 다 사라지고 이 아이디어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또 이렇게 타이머를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밝게, 어둡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네, 화면을 좀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네, 우선순위, 네, 범례 같은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해서 이 작업에 대해 필요한 인디케이터, 네, 표시기를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지금 유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료에서는 안 될 수도 있나요? 한번 그거는 직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시각적인 클립아트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네, 멋진 것도 네, 굉장히 멋진 것도 이렇게 넣는 걸 할 수가 있죠. 네. 자, 요 끝내기 하시면은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옵니다. 일단 깔끔하게 앞서 했던 걸 다 좀 초기화하겠습니다. 컨트롤 Z 단축키 눌러서 네, 요 상태였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가운데 스크롤 버튼, 윈도우즈 OS 기준입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네, 확대, 축소 가능하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방법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실가명, 뭐 가상현실, 미디어 아트, 문화기술 컨텐츠, 그게 뭐든 간에 컨텐츠도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주제는 메인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VR, AR, VR, AR 영역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XR이라고 할까요? 네, XR 메타버스 서비스. 네,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을까요? 요새 스몰 가정이 많잖아요. 굉장히 1인 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가정 돌봄 1인 가정 ASMR 메타버스 서비스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걸 좀 수정을 해서 1인 가정 네. 1인 가정 하려고 하니까 다인 가정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반려동물 네, 입양을 위한 XR 메타버스 서비스란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왜 하죠? 그리고 뭘 뽑아낼 겁니까? 형태, 결국은 뭐냐 이거고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 누가 추진할 건지. 스타트업에서 보통 이제 IR 프로젝트 피칭할 때 요구되는 이제 핵심되는 그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기준으로 한번 좀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 이 Y 할 때 요거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상단에 보면 하위 주제라고 있죠. 네, 요거 클릭하시면 이 선행 노드를 중심으로 차일드 노드, 네, 자식 노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하위 주제 뭘로 할까요? 일단 타겟, 네, 유저가 되겠죠. 네,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경험이 없는 유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타겟 유저 선택하고 또 하위 주제 누르시면 되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아직은 경험이 반려동물 자체를 찾는, 그러니까 기존의 구매 등이 아니라 일반적인 절차가 아닌, 사실 이제 입양하는 반려동물들은 다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버려지거나 길을 잃거나 네, 안타까운 애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반려동물 자체를
찾는 대상들, 찾는 유저들. 이렇게 크게 뭐 이 정도 할까요? 네. 또 Y에는 단순히 타겟 유저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길래, 문제사항이 뭔데, 사실 이게 먼저 좀 정리가 돼야 합니다. 문제사항은 1년 한 해 동안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너무 많다. 네. 여기에 이제 자료를 한번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 4일 기사인데요. 그 반려동물 심각하죠. 네. 그 무분별하게 이제 번식하고 동물학대도 빈번하고, 네, 번식장 같은 데서 뭐 이런 식으로, 불쌍하네요, 정말. 네. 불편한 진실이죠. 네. 그래서 이 동물들과 관련된 특히 이제 유기동물, 네, 그 동물단체 보호소를 위한 무료 분양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서비스, 네, 그 공공재적인 성격에서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문제 너무 많다. 이 부분과 문제 상황 및 필요성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계속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어떤 정보를 담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작업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 좋은 데이터, 정보만 있는 건 아니고 노이즈, 즉 그 필요 없이 삭제를 해야 되는 예들도 당연히 나오는데 뭐 지금은 그걸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은 자유롭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 아이디어를 작성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Y가 이 프로젝트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XR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어떤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What은 그래서 그게 뭐냐?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해결책일 수도 있고요. Y는 필요성. 네, 여기 이제 부동 주제로 잡힌 거는 제가 실수로 추가가 된 건데 이렇게 그 빈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게 생깁니다. 근데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모 노드하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버그가 아닙니다. 자, 해결책. 완전한 해결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완전한 해결책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선택하시고 이 선행 노드에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또 붙습니다. 팁을 더 쉽게 알려드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단축키를 써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합니다. 포지셔닝일 것 같아요. 네, 해결책의 포지셔닝. 일단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안적인 시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안적인 시도,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동으로서의 해결책이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즉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런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스트럭처는
네,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는 기본 스트럭처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식을 눌러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텍스트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좀 바꿨어요. 얘는 잘 안 보이니까 원래대로 색깔로 바꾸고요. 네,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칼처럼 쫙 맞죠? 요거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여기 이제 맞게 되냐면요. 주제 양쪽 맞춤 요 녀석입니다. 이걸 체크를 해서 그래요. 이걸 체크를 해제를 하면 요런 모양이 되죠. 네, 요 모양과 요 모양. 네,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으세요?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맛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결책. 네, 서비스로서 일종의 메타버스 거래, 입양 메타버스 기반의 그 중개, 입양 중개 플랫폼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R형 플랫폼. 그래서 가상현실형 서비스도 있고 또 증강현실형 서비스도 있고 뭐 그런 스마트폰이나 뭐 VR, HMD 같은 기기 없이 그냥 PC, 예, 그냥 PC요. PC의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서도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서비스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테이크홀더, 네,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 일단은 요게 유저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하나의 서비스로 봤을 때 그 유저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반, 그러니까 입양하고 싶은 유저, 일반 국민, 일반 시민, 네, 일반 개인들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뭐 여기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을 공급이란 표현을 쓰니까 너무 좀 뭐랄까 네, 반려동물을 소개,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공자죠. 네, 솔직히 네, 제공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쪽은 익스포트 해야 되는 표현 쓰기가 반려가 들어가니까 참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개인도 있고 동물단체, 보호소 등이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단체도 있을 거고요. 또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키우던. 네. 그래서 요거는 노드를 하나 더 서브로 하겠습니다. 하위 주제. 네, 단체가 있고요. B2B네요. 개인.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개인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how to로 한번 가볼까요? 네, 솔루션은 이 정도 할게요. 네, 가상현실, 증강현실, 즉 XR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중개 플랫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how to. 여기에 뭐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how to는 실현 방안, 방법, 전략과 실현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할 기술이 있을 거고요. 자, 이 기술은 그게 일단 3D 실시간 엔진 기반, 뭐 게임일 수도 있고 렌더링 엔진, 네, 유니티나 언리얼 얘기하는 겁니다. 엔진 기반의 플랫폼. 왜냐하면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실시간 R2SD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이 돼야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 증강현실, 가상현실, XR, 기타 등등, 심지어는 이제 웹GL 기반의 웹까지 다 커버 가능한 구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툴은 유니티 3D 엔진을 사용을 할 거고요. 네. 네, 근데 이건 제작과 관련된 거니까 노드를 조금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는 기술 말고 뭘 쓸까요? 네, 기획 쪽과 관련된 부분을 쓰겠습니다. 근데 기획을 기술 위에다 넣고 싶거든요. 이렇게 노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 선택하시고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획은 서비스 디자인, 보통 디자인 싱킹 기법이라고도 하는 녀석입니다. 네. 으로 추진하겠다. 이 디자인 기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타겟 유저에 대한 유저 페르소나 프로파일이라든지 그 핵심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공간 맵 정의,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좀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성 맵 정의, 네, 요런 거입니다. 최소한 이런 형태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유니티 3D도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니티 같은 경우도 여러 종류의 타입의 그 제작 형태가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2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있는데 3D로 가겠습니다. 2D 지워주고요. 3D도 여러 가지 있죠. 저희가 하이브리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3D VR이 있을 거고요. 3D AR, 네, 증강현실이요. 3D인데 PC, 네, PC요.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고요. PC도 인스톨할 거냐, 즉 설치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웹 브라우저 기반에서 실행되는 건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행형
이제 웹GL 같은 이제 웹 기반 형태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뉘거든요. AR도 마찬가지예요. 그 AR도 스마트폰이냐 또 패드,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태블릿이냐 또 달라지는데, 사실 둘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디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스마트폰형이라고 해서 그거 만든다고 해도 그 패드용으로 바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쓰기 좋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그 디바이스 특성, 뭐 사이즈에 맞춰서 또 유저가 느끼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거의 다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 패드라고 태블릿, 우리 보통 패드라고 하겠습니다. 네, 패드나 이 중에 어떤 걸로 할까요? 우선순위를 패드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 훨씬 많으니까 얘를 메인으로 두고 패드에서도 볼 수 있는,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VR도 종류가 앉아서, 한마디로 앉아서 체험하는 건지 또 행동, 몸통 움직이고 뭐 이런 건지 또 다릅니다. 예전에는 3DOF, 네, 이제 3자유도입니다. 얘는 6자유도. 얘는 머리의 요 목만 움직이는 형태, 앉아서 하는 형태. 이런 컨텐츠에 유용하고요. 얘는 이제 몸통, 걷기 등 온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기기들이 삼성 기어 VR이라든지 또 구글 데이드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었죠. 6자유도는 요새 대세인 제품들을 얘기합니다. 메타퀘스트 시리즈 딱 여기서부터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였죠, 원래 이름이. 네. 1, 2, 3까지 나왔죠. 네. 메타퀘스트 프로도 있고요. 애플에서 나오는 비전 프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 MR 기기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VR 기기라고 보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VR과 AR의 그 뚜렷하게 구분되는 점도 있지만 점점 이제 이 두 영역은 그 합쳐지고 있다. 더 진화된 형태로 합쳐지고 있다. 애플은 6자유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페셜이라는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맞춤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업체가 얘기하는 그 정의고 다 공간 컴퓨팅이죠. 그게 따지면 공간 컴퓨팅이 아닌 게 없죠. 애플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네.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여기 요약이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단종된 특징,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쓸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표시만 했는데 이렇게 네. 가운데 밑줄 쫙 긋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의 VR의 3자유도는 의미가 없다. 네. 지금 출시되는 모든 VR 제품들은 6자유도가 이제 상향 평준화된 좋은 거죠. 유저 소비자들한테는 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 요약을 했고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다가 노드를 하나 더 넣겠어요. 하위 주제로. 그리고 이 하위 주제는 기기의 선정, 메인 기기의 선정. 왜 그러냐면요. 메타퀘스트 시리즈를 만들었다고 해서 유니티로 만들었다고 해서 비전 프로로 자동으로 못 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다른 컨텐츠예요. 다른 상품입니다. 그 소스 코드 가지고 쉽게 전환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컨텐츠입니다. 즉 돈과 일정이 많아서 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선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죠. 예,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자, 그러면 요 메타 비전 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메타 같은 경우는 가성비고요. 네, 가격이 퀘스트 3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현재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기준에 가장 메인 디바이스고 가성비가 가장 좋으니까요. 1은 단종, 2도 있긴 재고 처리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자, 비전 프로. 비싸잖아요. 네. 퀄리티 최고. 네, 하지만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은 아닙니다. 뭐 애플 제품 쓰는 사람들은 또 사겠죠. 네. 하지만 얘는 고급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서비스를 한번 볼까요? 반려동물 입양을 위한 XR 메타버스 네, 중개 플랫폼 서비스잖아요. 이거 사회적 기업형 서비스. 네. 돈 안 받으려고요. 프리. 네. 프리입니다. 프리. 비싼 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메인 기기 설정과 관련된 부분에다가는 재밌는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에 보시면은 밑에 모양 옆에 클릭하시면 네, 플로우 차트. 네, 그 프로세스의 성격을 정의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 나옵니다. 이 마름모는 뭐죠? if잖아요. 네. 메인 기기 설정. 사실 요게 이렇게 가야죠.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단호하게 터미네이터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요거 터미네이터라고 하거든요. 시작과 끝. 요렇게. 자, 그리고 실행 파일 웹제 스마트폰. 이제 PC에서도 또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볼까요? 브라우저 기반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형은 과감히 이렇게 의사결정을 얘 역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인 기기 선정 이유. 네, 이유는 최소의 부담. 브라우저만 있어도 쓸 수 있는 서비스. 네.
자, AR도 있습니다. AR인데, 이것도 스마트폰하고 패드 얘기가 있네요. 자, 얘도 최대한 단순한 형태로 갈게요. 그러니까 PC하고 AR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모바일 웹 기반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얘는 그래서 마커 방식. 네, 마커 증강 방식으로 한번 가고. 네, 마커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거. 네, 스마트폰 카메라에 이런 마커를 대면은 증강되는, 네, 이런 거를 이제 마커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네, 네,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후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보통 어떤 구성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 사장님만 많다고 프로젝트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획할 수 있는 사람, 보통 이 부분을 네, 디자인 단계라고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도 불러요. 플래너 앤 디자이너인데 그냥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기획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또 그래픽 아트,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할까요? 개발자, 이렇게 필요하겠네요. 그래픽 아트는 3D 쪽이니까 3D도 있지만 이게 2D, 네, UI나 이런 또 웹, 네, 2D 전문 디자이너도 필요합니다. 3D는 모델링,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이런 작업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개발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발자도 단순히 유니티 엔진 전문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웹 기반 또는 이런 VR, AR 등의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 경험이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네, 저희가 한 작업을 이렇게 같이 해봤는데요. 1시간이 채 안 됐죠.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재밌게 생각을 해가면서, 네, 지워가면서 왔다 갔다. 네. 우리가 보통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마인드 매핑 기법을 이 엑스마인드 툴이 지원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서 깔끔하게 정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부분 생각했다가 저거 생각했다가 해 나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아웃라이너 형태로 한번 볼까요? 지금 주제가 57개, 단어가 565개, 문자가 865개 이렇게 카운트가 되네요. 자, 여기 아웃라이너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문서로 체계적으로 쭉 자동으로 엑스마인드가 정리를 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요거로 이제 사장님이나 아니면 펀딩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래 한글 같은 데다 또 옮겨서 써셔야 되잖아요. 네, 엑스마인드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이 아웃라이너 기능을 이용하면 좋으신데 이걸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에 클릭하셔서 내보내기. 자, 여기 워드, 엑셀, 뭐 있네요. 제가 이거를 PDF로 한번 내보낼까요? 자, 내보내기, 현재 시트, 현재 파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리젠티드 및 엑스마인드 표시할 거냐? 싫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내보내면 제가 여기다가 요약 프로젝트 요약 기획 요약이라고 할까요? 경로. 네. 다운로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제가 이제 엑스마인드를 좋아하고 추천드리는 이유인데요. 여기서 마인드맵 다시 클릭하시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계속 이걸로 살을 늘려가는 거예요. 계속 늘려가고 계속 늘어나겠죠. 제가 이 기획자에다가 기획서도 있을 거고요. 네. 또 스토리보드 같은 상세한 기획서도 필요할 거고요. 기능 정의서 같은 스토리보드를 유출해 놓기 위한 그 전 단계 문서도 있을 거고요. 또 스토리보드만 있으면 될까요? 스토리보드뿐만 아니라 대본, 나레이션 같은 요 스토리보드는 콘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모델링 이쪽도 모델링 자체도 있지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룰 텍스처 머터리얼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UI UX 쪽도 마찬가지죠.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도 있고요. 스타일 가이드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막 늘려갔잖아요. 요거를 다시 아웃라이너 버튼 누르면 자, 여기 추가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 이제 PDF 또 누르면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피치라고 있죠. 이 피치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 내보낼 거고요. 자, 피치는 뭡니까? 피칭? 네, 그 피칭 맞아요. 네, 그 피칭 맞습니다. 이거 뭐죠? 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나와버리네요. 네. 1 플러스 2네요. 네, 하나를 하면 두 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고 계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이해하셨겠죠? 이제는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지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무궁무진한 좋은 재밌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마인드를 이용한 프로젝트 컨셉과 관련된 Learning by Doing 오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정호였습니다.